자, 우리 합장하고 자, 벨에 애쓰십시오. 자, 오늘 강좌는 제가 이제 그 변화를 좀 주고 싶었어요. 그동안 금구 월전 한옥에서 1년 넘게 이제 판소리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제를 가지고 꾸준히 일요일 날마다 강좌를 해왔는데, 지난 추석에 우리 태우님하고 어차피 유튜브 강좌로 지금 이렇게 또 올리고 있으니까 뭐 다중이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서 뭐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고 조금 변화를 꾀해서 이런 문화 공간이, 카페도 괜찮죠. 원래 이제 이 카페도 다 문화 공간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 공간이 좋은 자리가 있으면 거기 가서 이제 한번 유튜브를 촬영도 하고 강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했는데 맨 먼저 생각난 곳이 지금 오늘 이 자리 이제 곡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강좌 그 주체적 이름이 뭐냐면 신봉사 눈뜨기 운동본부라는, 제가 생각해도 아주 절묘한 이름을 줬어요. 저는 계속 우리 문화에 대한 또 우리 한국적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을 하고 한국 역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집중을 했던 터였기 때문에 물론 불교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런 우리 것에 대한 이런 것을 좀 탐닉하고 있었던 차에 이런 이름을 잡아냈어요. 신봉사 눈뜨기 운동본부, 이런 이름을 잡아냈는데 오늘 여기가 이제 곡성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면은 심청전의 심청이의 본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판소리가 지금 12마당이 있었는데 7마당은 흐지부지 흩어져서 사라졌고, 지금 판소리 5마당이 잘 지금 알려져서 보존이 되고 있는데, 그 판소리의 배경지가 거의 전라도 땅이에요. 이제 그게 확실히 이치가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소예요. 소우자입니다. 소를 칼로 이렇게 갈라놓은 게 이게 판인데, 우리 문화의 핵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도 정치판이라고 하고 시장도 시장판이라고 하고 뭘 이렇게 새롭게 펼쳐놓은 하나의 마당, 장을 판이라고 하잖아요. 판. 그런데 이제 이 개념에서 우리 문화의 핵심적 개념이 뭐냐면 가위바위보 3세판이라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우리 민족은 이 가위바위보도 3세판에 결정을 하는 아주 그 DNA에 깊이 이 정보가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세 번째 판이 이제 결정이 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판에서 결정이 난다, 그런 얘기인데, 가위바위보가 그게 이제 개념이 뭐냐면은, 세 번째 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늘과 땅과 사람은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있죠. 삼위일체로. 근데 이게 주도권이 시간적 개념으로 볼 때 맨 처음에 하늘이 첫 판을 주도해요. 그 다음에 땅이 두 번째 판을 주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판을 사람이 주도를 하는데, 그것이 가위바위보, 이게 시간적 개념으로 거꾸로 역순으로 가요. 그러니까 가위가 사람이고
바위가 땅이고 네. 보가 이제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으로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역순으로는 가히 사람과 그 다음에 땅과 하늘로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데 이 마지막 3세판이 가위예요, 가위. 그러니까 가위가 이제 사람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주도권을 쥔 새로운 판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판소리가 바로 세 번째 판, 3세판에 스토리텔링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하늘을 주도권을 가진 게 천본 시대고 땅이 주도권을 가졌던 게 지본 시대라고 하고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 시대를 인본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섯 마당이 거의 다 전라도 땅에 있는데 이 전라도가 온전하게 펼쳐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온전전자, 그 다음에 펼칠 나자. 삼세판이 온전하게 펼쳐진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 도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지명에다가도 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전라도 이건 길도 짜긴 하지만 도통한다 할 때 도도 되는 건데 진리를 상징하는 그 개념이죠. 그래서 이 판소리의 배경지가 다 전라도 땅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이 인본 시대를 알리는 핵심이 제가 볼 때는 심청전이에요. 심청전. 그래서 이제 이 심청전이 바로 마음 심자인데 성씨 심자가 아니고 이건 마음 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마음심을 이제 상징하는 인본 시대는 반드시 심청이의 아버지 신봉사가 눈을 뜨는 시대다는 걸 이제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여기서 한번 해야 되겠다. 낭만 가옥이 우리 이제 소개 다시 한번 올리겠는데 우리 이걸 다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또 바쁘신데도 굉장히 지금 건축하시느라 미술관을 짓느라고 굉장히 바쁘신데 곡성에다가 미술관을 쳐요. 광주의 본향이 광주신데 화가 이제 화백 김형근 화백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우리 김화백님이 한옥에서 그렇지 우리 한옥에 빨간 원그림 있죠? 네. 오로지 이제 그것만 그리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어릴 때부터 타고난 천재 화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두루두루 일찍이 이제 세상의 그림은 다 그려보신 것 같고 다 그리고 나니까 붓을 놓아버리신 것 같아요. 붓을 놓고서 오랜 기간을 붓과 떠나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시를 써보니까 저도 시를 놓은 적이 꽤 오랫동안 놨었는데 그게 놓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안에서 숙성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우리 이제 김화백 님도 오랫동안 붓을 놓으시다가 다시 이제 잡으신 게 지금은 이제 원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원그림만. 이게 원그림만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곡성에다가 지금 이제 미술관을 건축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 인연으로 이제 이 낭만가옥을 처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이 주인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서울에서도 좀 지내보고 충청도 땅에서도 지내보고 그랬는데 이만한 창고형 카페 공간 이렇게 멋들어진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곡성의 군 소재지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땅에서 이 주인장이 곡성의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자, 이후에 어찌됐든 또 한 번 와서 상의를 드렸더니 곧장 얼마든지 강의하시라고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기왕에 순회 강연을 한다면 상징적 의미로 심청이의 본향인 곡성에서 한번 강의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고, 우리 김하백님이 이제 어쨌든 시절 인연을 이렇게 근원을 좀 대주셨죠. 그래서 이제 마침 오셨으니까 또 이 생각이 나네요. 자, 심청전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프론트맨들이 모자에다가 이런 도형 문양의 모자를 쓰고 게임을 진행을 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 한민족의 삼신 철학, 삼신 사상의 도형 기호죠. 이게 도형 기호. 이걸 이제 원이라고 하는데, 원. 둥글 원자예요. 둥글 원. 둥글 원자. 여러분, 이게 원자에서 파생된 게 뭐냐면, 온도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온전하다. 원이 온으로 변음된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하다도 여기서 변음된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우리 고대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이제 하늘로 봤던 거예요. 하늘. 자, 이게 재미있는데요. 재밌어요. 요걸 이제 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땅이 되는데, 제가 이제 언어에 대해서 늘 천착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왜 지금 땅에 와 있을까요? 이렇게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존재 근원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 내려왔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지상에 온 이유가 이게 온전하지 못하고 모가 났기 때문에. 이게 모방자예요. 모방, 모서리 방자라고 이게. 근데 본원은 얘도 360도고 얘도 360도인데, 자, 우리말이 그대로 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모자라다. 이렇게 모방자예요. 모자라가지고 지금 여기 왔다고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모자라거나, 내가, 모가 났다. 우리말 모가 났단 말 알죠? 모가 난 거야, 내가. 원만하지 못하고 모자라고, 모가 나가지고, 이것을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네. 모질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의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모진 삶을 겪을 때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모자란 것을 끼워넣기 위해서 모질게 겪고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말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내가 모가 난 걸 깎기 위해서 모질게 지금 이렇게 훈련하고 단련을 받고 있구나. 이거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다 모가 난 걸 깎는 것이 이렇게 깎아내면은 뭐예요? 이게 세모예요. 깎아내는 게. 원만하게 깎는 게 지금 내가 모가 난 걸 지금 깎아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죠?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내 모를 깎고 있다고, 모가 난 걸. 그래서 대부분 배우자들이 이 모가 난 걸 잘 깎고 있다고, 모가 난 걸. 네? 배우자들이. 그래서 오죽하면, 전생이 원수인가 보다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계속 내 모가 난 걸 막 깎고 있다고. 그 다음에 또 모자란 것이 있어요. 모자란 것을 이게 삼각형이 이 뿌리 가서
채워주는 거라고요. 이건 뿔각이라고 하는데, 뿔각. 내 존재 근원의 원만성을 이루기 위해서 모질게 모관한 걸 깎고 모자란 걸 끼워 넣고 있다. 이게 다 우리말이다, 우리말. 모서리에 모퉁이 할 때 다 그 말이에요. 모퉁이, 모서리 전부 그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각형이 전부 방이죠, 방. 이거 모방에서 온 거예요, 모방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걸 모서리 진 건 깎고 모관한 건 채워 넣고 이렇게 하면서 원만하게 원을 만들어야만이 이번 생에 이제 내가 숙제 다 하고 가는 겁니다. 네. 이런 것에 하나도 우리 조상들은 이런 것에 말에 전부 이런 깊은 철학을 담아뒀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김화백님이 일관되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남은 생도 계속 원만 그리시다가 가실 것 같은데 다른 그림은 이제 시시할 것 같아. 예? 다른 그림은 이제 시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이론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재밌어요. 여기까지 얘기가 또 생각이 나네요. 자, 원래 이거는 우리 조상들은 이걸 종교에서는 선도라고 하는 거예요. 유불선 3도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유불선. 자, 원래 요게 각이 요게 유교예요. 유교는 그래서 인의예지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군자지도가 이제 유교의 핵심이에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잖아요. 유교의 핵심이. 요거는 불교입니다. 이거는 불교는 그래서 불국정토를 만든다고, 불국정토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땅을 상징하는 종교가 대표적으로 동양 3교 중에서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는 선도죠. 선도수련. 요거는 하늘을 닮은 종교예요. 이게 신도문화라고 하는데 신도문화. 신선사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신선사상이.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의 반만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신도사상, 신선사상에 뿌리를 뒀죠. 그래서 이제 신을 경배하는, 이 신을 경배하는 신도사상. 이게 처음에 우리 종교의 원형이었어요. 그러다가 삼국시대부터 불교가 들어오죠. 불교가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지배했어요. 불교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교가 또 조선 500년 유교가 꽃을 피우죠. 실제로 여러분 중국의 유학이 주자학이 성리학이 조선 땅에 와서 꼽혔어요. 그쪽에서 주창은 그쪽에서 했지만 꽃은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유교가 꼽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꾸로 보면은 유불선 이렇게 가죠. 유불선 3교라고 해요. 동양 3교가. 그러고 나서 조선시대가 이제 조선이 망하고 요 신도를 닮은 게 신을 하늘을 경배하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신교예요. 신교. 이것이 전부 이제 습합이 됐는데 지금은 그래서 유불선 3교가 삼위일체로 하나 되는 융합이 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밌죠?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요 인본이기 때문에 유교가 그렇게 유교가 인본을 상징하는
유교가 조선 땅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청전 얘기로 좀 들어갈게요. 심청전. 심청전은 일단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조선시대에 이 심청전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지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 사람이라면은 심청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 이 고전소설을 누가 지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연대 미상, 언제 지었는지도 모르고 작자 미상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이야기를 지어서 유포한 사람은 이미 자기 이름도 버려버린, 이름도 중요하지 않은 초월자의 도인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런 안목을 가진 자가 우리 민중의 가슴 속에다가 DNA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진 거예요. 이런 도인이 세속적인 얘기를 할 리가 만무해요. 근데 좀 전에 유불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의 배경은, 사상적 배경은 불교와 유교입니다. 이 이야기 스토리의 배경은 불교와 유교가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교의 효사상이 이렇게 이 껍데기에 효사상을 집어넣고 그 안에 불교의 불교 사상이 공양미 삼백석이니 몽은사 화주승이니 이런 것들이 또 연꽃으로 피어나죠. 심청이가. 이게 바로 불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야기가 나오면서 절묘하게 겉은 효사상을 내세우고 내용은 불교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심청전은 지금 창극이나 판소리로 널리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데 현재도. 자, 재미있는 사실은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 조선의 고전소설인데 그 스토리는 중국 대륙에 가서 펼쳐져요. 중국 대륙에 가서 남경이 나오고 송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이렇게 소설이니까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야기가. 근데 이제 핵심이죠. 여기서 원래 성씨 심자는 이렇게 쓰죠. 근데 그 많은 성씨 중에 왜 하필 심씨를 썼느냐 이거예요. 그 많은 성씨들 중에. 이거는 딱 한마디로 마음심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핵심이죠. 춘향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봉사하니까 심씨 성을 가진 이 유관의 봉사로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이 심청전을 얕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신봉사는 유관의 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봉사를 얘기한 거예요. 마음의 봉사. 신봉사는 마음의 눈을 못 뜨고 있다. 마음의 눈을 못 뜨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심청전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야기를 좀 꼼꼼히 읽어보면 재밌어요. 우선 심학규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심학규는 타고날 때부터 봉사가 아닙니다. 20살 때 봉사가 됐다고 얘기가 전개돼요. 판본이 여러 개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20세에 봉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여러분 지금 우리 나이로 21세 되면 성인이 되는데 성인이 20세 그러니까 21세가 되면은
나이 21살이 되면은 여러분의 심한, 여러분의 순수한 영안의 눈이 가려져요. 딱 그 나이가 되면 세속의 분별, 한마디로 생각, 감정, 이 분별심으로 21살 정도 되면 완벽하게 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자가 그걸 노린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20살에 이제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대체적으로 21살 정도의 성인이 되면은 순수한 영안, 타고난 심안이 완전히 가려진다는 상징성을 띠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찬찬히 제가 이번에 심청전 여기 오면서 다시 한번 뜯어봤거든요. 심청전 책을 다시 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무자식, 자식을 못 낳게 되는데 부인은 곽씨 부인이라고 나옵니다. 곽씨 부인. 그리고 둘이 이제 일심으로 기도를 하니까 자식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효녀 심청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이 곽씨 부인이 사망을 하게 돼요. 죽죠, 곽씨 부인이. 어린 심청을 놔두고 맹인이 된 눈봉사 아비만 남겨놓고 부인이 죽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할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그 이웃집에 귀덕어미가 나와요. 귀덕. 이거는 제가 해석할 때는 귀할 기자, 덕덕자를 의미하지 않나. 덕이 귀하다. 귀덕어미라고 나옵니다. 덕이 귀하다. 그래서 이 귀덕어미한테 젖동량을 넣어요. 젖동량. 자, 효녀 심청이 15살에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요. 15살. 15살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15살 15가 천유 15도라는 건데, 만물은 5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도 오행이 있고, 땅에는 5방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5덕과 5상이 있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이 15도수예요. 심청이 15세에 이제 팔려가는데, 그 전에 심청이를 기다리던 신봉사가 물에 빠져가지고 딸을 기다리다가 다리 밑 개울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지나가던 몽은사 회주 스님이 구해주고, 내가 당신이 그렇게 눈을 뜨기를 원한다면은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올리게 되면 눈을 뜨게 된다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내달 15일까지 공양미 300석을 갖다 올려라, 이렇게 이제 시주를 하기로 약조를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내달 보름까지. 그래서 그걸 이제 한탄을 하고 있으니 효녀 심청이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간구하게 되는데, 이 지나가던 상인이 15살 땐 아주 곱고 예쁜 딸을, 여식 아이를 구한다. 왜? 남경으로 배를 서해바다가 등장하거든요. 서해바다에 무역선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상선을 띄우고 용왕께 상선을 띄우고
용왕의 제를 지내는데 거기에 15살 된 딸아이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양미 300석을 그 상인에게 300석을 약조받고 자기를 이제 팔게 되는 거예요, 심청이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던데 지금 공양미 300석이 한 석이 약 2가마 정도 돼요. 한 석이 쌀 2가마 정도 된다. 그러니까 300석 정도면은 상당한 금액이죠. 상당한 금액을 받고 이제 팔려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제 현상계에서는 이렇게 벌어지는데, 심청이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용왕을 만나고 또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상계를 벗어나서 절대계의 얘기가 나와요, 이 심청전에.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는데 어머니도 잠시 또 상봉을 하고 또 이 작별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신봉사는 혼자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등장한 인물이 뺑덕이에요. 뺑덕. 귀덕하고 반대죠. 이건 빼앗은 덕이라는 뜻이 있어요. 덕을 빼앗아 버린다. 아주 적나라하게 재미있게 사설이 나오는데 온갖 폐악질, 이 세상에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 이 뺑덕어미가 등장해가지고 불쌍하게 혼자 된 신봉사의 남은 재산을 다 빼돌려 버려요. 그래서 이게 다 이런 말이 암장되어 있어요. 귀덕, 뺑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만해지기 위해서는, 또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심청전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효녀 심청이 연꽃으로 다시 탄생을 해가지고 황제의 황후가 됩니다. 황제의 황후가 되는데,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눈을 과연 떴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봉사 맹인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신봉사도 갑니다. 처음에는 뺑덕어미가 같이 따라 나서요. 같이 데리고 가준다고. 가다가 뺑덕어미가 또 머리를 굴려요. 머리를. 가서 잔치는데 자기는 봉사도 아니고 가서 대우받을 일도 없다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혼자 놔두고 도망쳐버려요, 신봉사를. 그때 신봉사를 도와준 부인이 안씨 부인이 등장해. 안씨. 이게 재밌죠? 편안을 안자. 뺑덕이 아니라 안씨 부인이 등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비위가 전부 이렇게 제대로 눈을 뜨고 보면은 이런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심청이를 만나는데 가서 자기 봉사잔치에 입장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쭉 쓰는데 심청이가 그 이력서를 쭉 읽어요. 그 자기 아버지를 발견해요. 어디에 사는 누구 성씨는 뭐고, 그래서 이제 발견해가지고 드디어 부녀가 상봉을 하는데, 이제 내 딸 청하하면서 눈을 딱 뜨죠. 눈을 떠서, 여러분 결말은 잘 모르고 계시죠? 결말은 황제의 장인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원군이라는 칭호를 받고, 그때 도와줬던 안씨 부인하고 아주 주유천하를 여행을 다니면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안씨는 여러분 보여요. 지금 계속 강조한 게 안심해라 이런 말을 계속 해줘. 마음도 편안하게 몸도 편안하게 하라.
그래서 이게 보니까 판본에 보니까 안시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신봉사가 여러분 마음의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된다? 편안해진다. 이런 이런 깊은 깨달음의 얘기를 우리한테 전수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심청전을 이렇게 읽고 나면은 이런 이제 심청전의 본질이 무엇을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가를 이제 직시했으면 그걸 좀 더 꿰뚫어 봐야 돼요. 계속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동양에서는 불교, 특히 불교, 나의 불성을 마음으로 봤어. 불교는 근데 이제 이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제가 개념을 좀 정리해 드렸잖아요. 이 신봉사에서 얘기하는 이 마음은 뭐냐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에 이 땅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에 물들지 않는, 땅의 언어와 땅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아까 요거 분별하고 생각하고 감정, 이것에 절대 물들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거라고, 이거예요. 이건 우리 조상들은 이걸 공이라고 했고 영이라고 해, 숫자. 근데 이 마음이 숫자 2에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육신. 여러분 이게 숫자 2가 몸이라고. 근데 여기 오게 되면, 땅에서 몸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 땅의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는 언어를 배웁니다. 언어가 뭐냐면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말이 전부 생각에서 나온 거죠. 모든 말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조동종이라고 하는 일본 불교는, 일본 선불교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명경님도 이 침묵 수행이 좀 필요합니다. 네? 말은 전부 에고의 소리라고.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고는 있지만은 말은 전부 생각이잖아요. 생각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생각 분별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몸에 깃든 이 마음이 정보를, 생각 정보를 습득해가지고 투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음과 내 안에 들어있는 오염된 마음, 요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숫자 1이 등장하는데, 요 1은 요 생각과 이 본래의 이 공, 이 마음, 여기하고 경계선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쪽으로 갔다 하는 이 숫자 1이에요. 이게 숫자만 조금 사유해도 이건 좀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마음만 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만 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지고 볶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이 좋다, 싫다, 행복하다, 괴롭다, 전부 이 에고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잠만 들어도 사라져 버려요. 그 많은 돈도, 내가 돈을 수억을, 수백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딱 잠이 들어버리면 그 돈은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분별이 돈이 있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삶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어. 그 괴롭다. 이것도 생각이죠.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뭐 고독하다 다 생각이라고. 이 생각이 진짜 내가 아니라고 하는 심청전은 그렇게 지지고 볶는 여러분의 분별의식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물들지 않는 진짜 마음이 나라고 하는 것에 눈을 떠라. 그래서 앞으로 삼세판을 살아가는 후천 세상을 살려면은 이 눈을 뜬 자들이 후천 세상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인본 세상이 새롭게 눈을 뜨는 시대의 출발점, 시종점이 어디냐? 전라도 땅이라는 거예요. 판소리의 고장, 전라도 땅에서부터 그 새로운 삼세판의 문화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꽃을 피기 시작한다. 그런 영적 예지력에 의해서 우리 김화백 님도 그 본향인, 심청의 본향인 곡성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생각으로 분별할 수 없는 영적 에너지에 의해서 곡성으로 오셔서 지금 이 원그림을 일관되게 그리고 있으시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와서 이 낭만가옥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 순간 여러분의 본질이 바로 진짜 마음, 본래 마음. 이것은 반야심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반야심경에서는 이건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진짜 나예요, 지금. 여러분이 죽으면 육신만 멸할 뿐이지 이 마음은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정불구,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부중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것이 진짜 마음이라고. 신봉사는 뭘 떴냐?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육신의 봉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심눈보는 우리 모두가 후천 세상을 준비하는 삼세판 세상을 지금 눈앞에 목전에 와 있는 삼세판 세상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심청전, 신봉사가 눈을 뜨는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신봉사, 심청전을 보면은 신봉사가 눈을 뜨니까 전국에 있는 맹인들이 전부 일제히 눈을 떴다. 뭐 앉아서 있다 눈을 뜨고 누워서 있다 눈을 뜨고 웃다가 눈을 뜨고 울다가 눈을 뜨고 어쩌고 저쩌고 막 사설이 나와요. 이게 신봉사 눈 뜨니까 전국에 있는 맹인이 다 눈을 떴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 주변이 다 눈을 뜨게 돼요. 여러분이 내가 눈을 뜨면 그래서 그 눈을 뜬 부처 눈에는 모두가 부처로 보인다. 모두가 부처로 보인다. 지난 시간에 화엄 얘기를 했는데 내가 눈을 뜨게 되면 모두가 장엄하게 꽃을 피우고 있다. 내가 눈을 못 뜨니까 맨 내 옆에 중생, 돼지 같은 중생들만 들끓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박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어요. 생각만 사라지면 그냥 이렇게 생생하게 있는 이것에 신봉사가 눈을 활짝 뜨는 아주 좋은 인연과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CC.